또 내가 먼저 연락했네. 내가 왜 그랬지? 사람 때문에 지쳤다. 라고 생각되시면 이런 관계 정리할 때입니다. 밤은 이상하게도 더 무겁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어딘가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누군가는 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 시간마저 천천히 걷는 듯한 그런 고요함. 나는 소파에 앉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서 내 안의 무게를 느낀다. 이 무게는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어쩌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저 나는 몰랐을 뿐. 아니, 모른 척 했을 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었다. 특정한 이름이 휴대폰에 뜨면 가슴이 먼저 무거워졌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했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어딘가 긴장했다.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들이 맴돌았다. 처음에는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배려하지 않아서, 그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설명했고, 기다렸고, 참았다. 그들이 언젠가는 알아주기를, 이해해주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문득 깨달았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만든 기대였다. 나는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했다. 친구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족이라면 저렇게 해야 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고. 내가 쓴 대본을 그들에게 건넸고 그들이 그 대사를 읽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대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었을 뿐이다. 상처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 말과 행동에 부여한 의미에서 왔다. 실망은 그들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나의 기대에서 왔다. 피로는 그들이 나를 지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소진시킨 데서 왔다. 그렇게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환상이었다는 것을.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묘한 역설이 있다. 가까울수록 더 많이 기대한다. 그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낯선 사람의 무례함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의 무신경함은 마음에 금이 간다. 왜 그럴까? 작년 겨울 나는 오랜 친구와 크게 다퉜다. 그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물론 나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이 정도면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 나는 상처받았다. 그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가 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다만 내가 그에게 친한 친구라면 이래야 한다는 역할을 부여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는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고통받는다고. 기대는 바로 그 괴리를 만드는 건축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본을 건넨다. 너는 나를 이해해야 해. 너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해. 너는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야 해. 하지만 그들은 그 대본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배신감을 느낀다. 어머니는 가끔 나에게 말씀하신다.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죄책감의 폭포를 쏟아붓는다. 나는 바빴다. 정신없었다. 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떤 이유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기대와 내 행동 사이의 간극이다. 그리고 나 역시 어머니에게 기대한다. 내가 힘들 때 알아주기를, 내가 바쁠 때 이해해주기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하지만 어머니는 내 마음을 읽는 초능력자가 아니다. 그저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할 뿐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여기 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침묵을 해석하고 모든 변화를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를 잊었구나라고 생각한다. 연인이 피곤해하면 내가 지겹구나라고 해석한다. 가족이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낀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친구는 그저 바쁠 수 있다. 연인은 정말 피곤할 수 있다. 가족은 자신의 일로 머리가 복잡할 수 있다. 그들의 행동은 대부분 나와 무관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동을 나에 대한 것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그 번역 과정에서 상처가 만들어진다. 상처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온다. 사건이 아니라 의미에서 온다.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기대와 현실의 충돌에서 온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다. 기대가 크니까, 의미를 많이 부여하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다만 내가 그들에게 다른 모습을 기대했을 뿐이다.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만큼 피곤한 일이 또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믿었다.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충분히 보여주면, 충분히 노력하면 상대가 이해할 거라고, 상대가 변할 거라고, 우리의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니, 거의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 안에 갇혀 있고 그 세계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본다.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버전의 현실을 경험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 그들은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세계를 서로에게 투사하며 어딘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것이 편해진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역사가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보는 방식으로 나를 볼 수 없다. 나에게는 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다른 데를 본다.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멍하니 있거나. 처음에는 화가 났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없나? 나한테 관심이 없나? 그래서 몇 번 따졌다. 그 친구는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도 똑같았다. 나는 점점 더 상처받았고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다. 그 친구는 ADHD가 있었다. 집중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가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고 있었을 뿐이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우리와 무관하다. 그들이 짜증을 낸다면 그건 아마도 그날 그들의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쁘거나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무신경하게 구는 건 그들이 원래 그런 성격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마치 그들의 모든 행동이 우리를 겨냥한 것처럼.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모인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춥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적당한 거리를 찾아 헤맨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지만 서로 다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우리는 따뜻함을 원한다. 연결을 원한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움에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 날카로움은 악의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본성이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내 언어로 말하기를, 내 기준으로 행동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신 나는 거리를 조정한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가시가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계속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파도를 막으려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이다. 지친다는 건 이상한 감정이다. 육체적으로 지칠 때는 쉬면 된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지칠 때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 더 무거워진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돈다. 나는 오랫동안 착각했다. 내가 지친 건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서라고,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상대가 충분히 주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내가 지친 건 내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소진됐다. 그 친구는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았고 나는 언제나 달려갔다. 새벽에 전화가 와도 받았고 내 일정을 미루고 그를 만났고 몇 시간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아니, 좋았다.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 내가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 친구는 내 조언을 듣지 않았다. 같은 문제로 계속 힘들어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만약 내가 그만두면 나는 나쁜 친구가 되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줬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텅 비어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희생하려는 충동. 겉으로 보면 미덕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다. 버려질까봐, 미움받을까봐,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래서 우리는 준다. 계속 준다.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준다. 그리고 언젠가 상대가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고 감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거래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너는 나를 떠나지 마. 문제는 상대가 이 거래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혼자 서명하고 혼자 기대한다. 그리고 상대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나는 그 친구에게 화가 났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왜 너는 변하지 않니? 왜 너는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니?
하지만 그는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 나는 스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그에게 청구하려 했다. 과투자는 관대함이 아니다. 과투자는 자기 소진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운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채워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들은 채워주지 못한다. 아니, 채워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빈자리는 우리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관대함은 넘치는 데서 나온다. 내가 충만할 때,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비어 있는데 주려고 하면 나는 나 자신을 긁어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지친 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내가 지친 건 내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다. 줄 수 있는 것보다 주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었다. 거리를 둔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오해한다. 차갑게 군다는 것, 관심을 끊는다는 것, 사랑을 멈춘다는 것. 하지만 진짜 거리두기는 그런 게 아니다. 거리두기는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작년에 나는 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부딪혔다. 서로를 아프게 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다. 가족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거리를 두고 나서 깨달았다. 거리가 생기니까 사랑이 보였다. 가까이 있을 때는 마찰만 느껴졌는데 멀어지니까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만날 때마다 싸우지 않으니까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거리는 증오가 아니다. 거리는 지혜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들처럼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너무 멀면 외롭다.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면서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 그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과는 매일 연락해도 괜찮다. 어떤 사람과는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하다. 어떤 사람과는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은 그들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관계의 지속 가능한 형태를 찾는 것이다. 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는 자주 만나지 않는다. 1년에 두세 번? 하지만 만날 때마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눈다. 그 친구는 내 소중한 친구다. 반면 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가 너무 무거워졌다. 매일 안부를 확인해야 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만나면 기대가 크고 결국 우리는 점점 멀어졌다. 거리는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사회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사랑한다면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가족이라면 자주 만나야 한다고. 친구라면 언제든 연락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와 나 모두가 편안한 형태를 찾는 것이다. 나는 이제 거리를 두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거리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거리를 겁으로 해석할 것이다. 상처받을 것이다. 화낼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이해한다. 그들은 안다. 내가 거리를 두는 건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만 그들과의 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거리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때로는 거리 그 자체가 사랑이다. 상처는 이상하다. 아물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쓰리고, 잊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떠오른다. 우리는 상처를 빨리 없애고 싶어 한다.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한다. 빨리 괜찮아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회복은 빠르지 않다. 그리고 회복은 직선이 아니다. 몇 년 전 나는 깊은 배신을 경험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그 다음에는 슬펐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감정을 밀어냈다. 이런 거에 상처받으면 안 돼.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나는 바쁘게 살았다. 일에 몰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슴이 무거웠다. 꿈을 꾸면 그 사람이 나왔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라 회피였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냥 무너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외롭고 아팠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울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졌다. 감정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막으면 썩는다. 하지만 흐르게 놔두면 지나간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회복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는 걸. 나는 지금 아파.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혹하다.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이런 거에 상처받아? 왜 아직도 아파? 우리는 감정 위에 수치심을 쌓는다. 하지만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다. 감정은 그냥 감정이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나는 나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 대신 나는 나를 몰아붙인다. 빨리 일어나. 이런 거로 무너지면 안 돼. 이제는 다르게 하려고 한다. 내가 아플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한다. 응, 아프지. 당연히 아파.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다. 자기 연민은 생존이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상처는 일주일이면 아문다. 어떤 상처는 1년이 걸린다. 어떤 상처는 평생 가끔씩 쓰린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회복은 원을 그린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하지만 그 원은 점점 작아진다. 점점 덜 아프다. 점 덜 자주 생각난다. 나는 이제 내 상처들과 함께 산다.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내 이야기의 일부다. 내가 살아온 증거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마음을 텅 비게 만드는 게 아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마음속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은 공간. 감정이 와도 괜찮은 공간. 그 공간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아파도 살 수 있다. 슬퍼도 살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아, 나 이제 괜찮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살아갈 만하네. 그 순간이 회복이다. 밤은 여전히 깊지만 이제는 덜 무겁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뭔가 풀린 것 같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걸 놓아준 것 같다. 돌이켜보면 웃긴다. 나는 줄곧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쳤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들이 변하지 않아서. 하지만 진실은 이랬다. 나를 가장 지치게 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 항상 이해하라고, 항상 참으라고, 항상 먼저 다가가라고,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는 나를 몰아붙였다. 내 감정은 무시하고, 내 피로는 외면하고, 내 욕구는 뒤로 미루고, 그리고 내가 무너졌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탓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무너지게 한 게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무너졌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온다. 하지만 가장 큰 괴리는 내가 나 자신에게 기대한 것과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초인이 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내가 초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실망시켰다. 이제는 안다. 나는 초인이 아니어도 된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모두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나여도 된다. 피곤할 때 쉬어도 된다. 싫을 때 거절해도 된다.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멀어져도 된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이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집중했다. 그들을 이해하려 했고, 그들을 배려하려 했고, 그들을 잃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나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 나는 나를 이해하려 한 적이 있나? 나는 나를 배려한 적이 있나? 나는 나를 지키려 한 적이 있나? 아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했다. 이제는 바꾸려고 한다.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하기로 한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존중하고, 내 욕구를 들어주기로.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 나를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를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애초에 진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밤은 여전히 고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무겁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나는 깊이 숨을 쉰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낀다.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완벽한 친구, 완벽한 가족,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나다. 상처받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한. 하지만 그것도 괜찮은. 바로 그런 나. 그리고 그게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